오늘의 코인, 오늘은 퍼즈의 포트폴리오 분석 시간입니다. 퍼즈님 또 일주일 만에 뵙게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퍼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퍼즈의 포트폴리오 분석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또 수익 매도한 그런 코인이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신규 매수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좀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비트코인 차트 분석부터 준비해 주셨다라고 해서요. 저희가 한번 비트코인 어떤 시세 보여줄지 계속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 코스피랑 나스닥은 박살이 났는데 네,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좀 잘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기사를 읽어주셨을 때는 이제 나스닥이 박살나니까 이제 코인으로 도망쳤다. 투자처, 그러니까 피난처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게 하죠.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훨씬 더 리스크가 큰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왜 그럴까요? 네. 이게 뭐 저도 이제 이런 건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긴 한데 이게 어쨌든 전 차트가 심리랑 심리가 모여서 사람들의 심리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이제 사람들 심리상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코인은 이 정도면 충분히 저점이지 않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선반영이 많이 되었다라는 거네요. 이 코인 시장은. 네, 그래서 나스닥보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가 지금 저점에 가까이 와 있잖아요. 직전 저점에. 근데 비트코인은 옛날에 저점에 이미 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쵸,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더 하락하기 힘든 좀 구조에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얼마든지. 네, 그래서 그 추가적으로 나스닥이 더 하락한다고 해서 하면은 사실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사실 좋을 건 없죠. 사실 웬만하면 따라갔으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유동성이 거쳐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미국에서 자금을 달러를 다시 걷어들이고 있으니까 유동성이 좀 거쳐지면서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본질적인 수요. 네, 그러니까 다른 그 지금 이제 달러 강세임에 따라서 지금 망한다고 하면 좀 표현하면 좀 그런데 위기가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어쨌든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본질적인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통화의 그런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자산 가치가 제한되어 있는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좀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늘어간다는 거죠. 필수로 그냥 사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서 그런 수요가 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비트코인 분석을 이제 해드리면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그동안 말씀드렸는지 한번 정리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큰 흐름을 이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 당시 떨어졌을 때 중심선 근처까지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딱 이만큼 올라갔을 때도 제가 좀 포지션을 좀 정리했어요. 올라가면 좀 포지션을 정리해라.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일어났지만 결국에는 중심선까지 올라갔고 그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쨌든 저도 이더리움이랑 폴카다시안 이런 거 매매를 좀 정리했었죠. 기억나시겠지만. 그런 다음에 추세선을 제가 두 개를 딱 그어드렸었는데 이 추세선을 돌파하기 어려울 것 같다. 상승 추세로 갈 거면 이 추세선을 돌파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그 바로 직후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B, C 조정으로 저는 보고 있고 요런 식의 방향, 그러니까 A, B, C 조정 이후에 사실 이제 바닥을 가지고 상승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큰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뭐냐면 그 이제 2018년 말 2019년 초 그때 당시랑 비교했을 때 거의 바닥을 찍었을 때 지난번 하락장에 바닥을 찍었을 때 여기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고점을 찍는데 한 100일 정도 걸렸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저점까지 가는데 한 45일 정도 걸린 거를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겁니다. 해서 일단은 요대로 가고 있죠. 해서 한 45일 정도 지난 요때 부근에 거의 저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한 100일 정도 지나서 올라가는 요 기간이랑 뭐 차트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는 이러한 움직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요게 만약에 이제 몇 가지
제 조건이 붙긴 하는데 요 저점을 깨지 않고 어쨌든 요 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쨌든 45,000에서 한 5만 달러까지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 강조 드리지만 45,000에서 한 5만 정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저희는 뭘 해야 돼요? 잘 매수해야 된다. 네, 제가 그걸 매번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 구간에서 어떻게 하면 잘 매수할까? 어떻게 하면 저점을 매수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코인을 매수할까? 이런 거 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관점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최대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한 16,700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전에 있었던 저점을 살짝 깨는 정도. 16,700 여긴데 요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한 22,000 정도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로 올라가느냐 안 그러면 한 번 더 떨어지느냐 이거를 지금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요거를 단타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길게 매수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할까 요것만 고민하시면 되지 지금 베팅을 해가지고 상승에 베팅해서 뭐 롱을 들어간다 하락에 베팅해서 숏을 들어간다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시겠지만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귀에 들어오시는 날이 아마 올 것 같긴 한데 저희 같은 개미들은 사실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 사이클로 매매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 해서 말씀드렸듯이 아래로 떨어지면 한 16,700 위로는 한 22,000 요 정도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작게 보면 이런 식의 삼각수렴 혹은 박스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점 참고하시고 여기에서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다 요 정도만 사실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어쨌든 요 기간 동안에 한 두세 달 정도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잘 매수할까 이런 걸 좀 고민하시면 좋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매수의 시기로는 좀 적절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퍼즈님이 예상한 대로 좀 시나리오가 흘러가는 게 개인적으로 되게 신기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떨어질까라는 부분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의 좀 매수하기 좋은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시켜서 그냥 편안하게 또 매집을 해가는 시기다라고 보시는 관점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퍼즈님 항상 좀 승률이 좋으시기 때문에 퍼즈님의 이런 매매 마인드들 여러분들이 함께 또 장착하셔서 또 이 시간들, 이 시기들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약간 오늘 더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또 분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 주실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를 한번 그러면은 변경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인지 비트코인 매수가 들어갈 것인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쉽게도 딱히 변동은 없습니다. 네, 없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을 좀 10주에 걸쳐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것만 좀 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신규 매수를 들어가도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냥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제 저야 어쨌든 들어갔다가 생각대로 안 되면 나왔다가 하기가 좀 편하지만 이제 어쨌든 여기는 최대한 좀 확실한 코인들을 갖고 와야 되다 보니 네, 한 주 정도 약간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어쨌든 그 지난주에 칠리지를 이제 익절로 매도를 했고 그 해당 부분의 현금이 이제 이만큼 늘어난 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10%더 추가로 매수한다 해서 25% 정도로 비중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인 게 비트코인이나 솔라나 같은 거는 사실 좀 물을 타고 싶거든요. 더 들어가고 싶거든요. 이렇게 할지 아니면은 신규 코인을 들어갈지 아마 신규 코인을 들어가는 걸 원하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또 저는 어쨌든 원하시는 것도 해드려야겠지만 저는 어쨌든 수익률을 최대로 만드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횡보를 하는 대로 혹은 뭐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제가 다음 주에는 아마 새로운 코인 혹은 물을 타게 되면 뭐 신규 매수 이런 걸 좀 가지고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안타깝게도 포트폴리오에 변경은 없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현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음 주까지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좀 현금을 모으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가 준비한 이슈가 있습니다. 퍼즈님께서 특별히 요즘에 최근에 이 한 일주일 사이에 리플이 좀 큰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것이 일각에서는 리플이 좀 승소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여론들이 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하는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 리플에 관한 이야기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 리플은 제가 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죠. 네. 기억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리플이 왜 리플의 소송이 중요한지 그리고 리플의 소송이 단순히 리플만의 소송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강건도 불구경 하듯이 보면 안 되고 요 코인 전반에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SEC랑 CFTC가 있는데 네. 그 걔네 둘이 사실 뭐 서로 이렇게 힘을 키우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뭐 지들 사정이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SEC도 코인을 본인 요 그 관할 안에 놓고 싶어하고 CFTC도 코인을 본인 요 아래에다 놓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 코인 시장이 커져가는데 우리가 관리 감독하니까 본인들의 힘도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약간 알게 모르게 신경전이 있었는데 SEC가 먼저 작업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요 세 개의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예, 요 너는 증권이 아니고 근데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하면서 너네 또 증권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고 네. 얘는 아니다라고 한 다음에 그 증권의 여지가 높은 코인들 위주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리플 전에 이런 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코인들이 뭐 있었냐면 텔레그램에서 톤이라는 코인을 이제 제작해서 만들고 했었었는데 지금 업비트에 상장된 톤이라는 다른 코인입니다. 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그 벌금을 물고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텔레그램은 톤 프로젝트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 이제 킥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것도 그냥 그 벌금형으로 ICO 소송을 종결했고 그다음에 블록원 지금은 블록원이 이오스를 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오스 같은 경우에도 합의로 벌금을 물고 합의로 해결했어요. 이오스는 지금은 시총이 많이 낮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진짜 그쵸. 20위권 안에 드는 꽤나 큰 코인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다 한 번씩 펀치를 날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 무조건 항복 나 무조건 합의할게 이렇게 하니까 메이저 코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니라고 했던 세 개 제외하고 메이저 코인 중에서 그나마 증권의 여지가 높은 그런 리플을 골라서 때린 겁니다. 근데 왜 리플이 증권의 여지가 높다라고 SEC가 판단을 했을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리플 같은 경우는 채굴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 달마다 락업이 풀리는 개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리플랩스라는 회사가 대놓고 있잖아요. 재단이 아니고 네, 회사가 네. 대놓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메이저 코인들 중에 그나마 증권의 여지가 높다라고 생각해서 리플을 건든 거예요. 그래서 그 SEC 입장에서는 그냥 리플이 정말 그때만 지금도 그렇지만 시총이 정말 큰 코인이었으니까 리플이 만약에 증권으로 판정이 되면 그 뒤에 코인들, 아래 코인들도 전부 다 그러니까 선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판결될 확률이 높았는데 리플이 여기서 이제 반격을 한 겁니다. 네, 해서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격을 했던 거고 해서 이제 지금 그 소송이 정말 오랫동안 지금 진행이 되어 왔고 한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해서 요 소송이 정말 길게 끌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양쪽에서 이제 약식 판결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요 소송이 끝맺음이 되는 게 아닌가. 예, 이러한 의견들이 좀 돌았고 그 다음에 한간에 떠오는 소문으로는 리플이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니야? 네, 이런 것도 있었고 어제 그 뉴스에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요 사진 보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CFTC에서 리플을 방문했는데 방문했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이기니까 CFTC가 방문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이 약간 경쟁하는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신경전이 있죠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 그냥 응원차. 그냥 무조건 이겼다라기보다 그냥 응원차 방문한 게 파이팅! 아닌가. 약간 이렇게. 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러한 요 뒷사정 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일각에서는 리플이 다른 코인들과 조금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별 상관 없는 거 아니야? 리플이 증권이 돼도 뭐 별 상관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SEC가 해왔던 것들 다른 코인들 먼저 건들고 리플 건든 이런 과정을 봤을 때는 리플이 이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이제 향후 일정을 보면은 12월에 판결 마무리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리플 변호사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추후에 한 2023년 3월 정도쯤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해서 요 부분 그러니까 제가 한번 쫙 정리해드렸으니까 네. 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빠르게 차트까지 한번 한번 볼게요.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도 사실 이제 물량을 꽤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올랐네요. 네. 정말. 네. 많이 올랐는데 그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원화 차트랑 달러 차트랑 좀 차트가 조금 다른데 지금 환율이 너무 뛰어가지고 맞아요. 차트가 좀 다른데 1, 2, 3, 4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4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4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될지 아니면 바로 여기서 오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한 파동 정도 더 남아있다라 보고 있고 원화 기준으로는 한 1,040원 정도. 네.
무조건 거기까지 간다는 아니지만 그 근처. 그 다음에 달러 기준으로는 한 0.8달러 정도까지의 상승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신규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리스크가 남아 있는 거니까 그 긴 홀더분들 그 같은 경우에는 좀 익절 구간이면 조금 빠져 나오시고 요 구간에서는 만약 요 구간까지 제가 말씀드린 구간까지 올라가면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한 절반 정도는 절반 이상 정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호재긴 하지만 정말 큰 호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리플 입장에서는 뭐 요 얘기는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고 그래서 요 자리가 오면 한 1,040원 그다음에 0.8달러 요 정도 가격이 오면은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리플에 관한 이야기들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1,040원 부근에 오시면은 수익권이시거나 보유 중인 분들께서는 반 정도는 물량을 좀 매도하는 전략이 좋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리플에 관한 좋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게 확정되어진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 방어 차원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물량을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리플에 관해서 SEC가 리플을 소송하기까지 어떤 행보들에 관해서도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너무 재밌어서 잘 빠져들면서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이길 것 같나요? 질 것 같나요? 포즈님은? 이겨야만 합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면 이제 증권으로 한정되면 증권 거래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진 거래소만 상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코인 거래소는 그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대다수의 거래소에 상폐되고 이러면 좀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도 리플의 승소가 일어나야 한다고 하니까 저도 함께 바라보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신 퍼즈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퍼즈님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